사람이 하나 있어서요. 나경원 씨요. 아우 살살하세요. 나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더라고. 뭐냐면은 나경원이 한 말이 있어. 내가 나베라고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낙인 찍는 효과를 안철수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 내가 나베라고 나는 일본 사람들이 나를 반일 정치인이라고 한다. 이걸 보고 빵 터져가지고 내가 만세 브라보를 불렀다. 나베란 말이 나경원과 아베의 합성어잖아요. 나경원 베스트 아니었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난 나경원 베스트인 줄 알았어요. 잘못 알았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나베 쓰면 안 되겠다. 일본에서는 자기를 반일 정치인이라고 한대. 근거도 없이. 왜냐? 일단 우리는 자위대 행사를 기억하고 있잖아. 나경원이 그때 뭐라고 자기 실드를 쳤냐면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갔다예요. 근데 국회의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 당시 자기 보좌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모가지감이죠. 국회의원이 어떤 행사장을 가는데 자위대 창립 축하하는 행사를 가는 걸 모르고 갔다면 걔는 백치지 완전히. 뇌에 주름이 없는 거지. 중간에 나와야죠. 가지 말고. 아유 착 내리자마자 빠꾸 해야지 빠꾸.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경원이 저 당의 원내대표 할 때 한일 무역 전쟁이 터졌었죠. 그러면서 당시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이 일본을 편드는 일본어판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뭐 정부 공격하고 거기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찬성 좋아요 누르고 그 사이에 당시의 자유한국당 등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본에 넘어가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주도했던 인물이 이 사람인데 일본에서 나경원을 반일 정치인이라고 한다고? 누가? 반한 정치인 아니까 아니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는데 난 몰랐어 해보이니까 자위대 그쪽에서 기분 나빴던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에 TV 아사히에서 나경원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보수의 선봉장 나다르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 합성까지 해가지고 나다르크의 모습으로 잔다르크의 모습으로 합성도 했더라고요. 의학임이죠. 반일 정치인이 반은 일본인이란 말일까? 보수와 뭐라고요? 반은 일본인.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미모는 미친 모습이 준말이겠지. 보수의 선봉장. 의학임이잖아요. 지성은 지랄 맞은 성질 이런 거 있잖아. 아이 저 고소당해요 또 왜 이렇게 나경원. 아니 그냥 이걸 고소하면 그 나경원이 사람이야. 나베지. 큰일 납니다. 그 진짜 정관이 어처구니 머리 없어요. 아파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나다르크라는 말이 나왔던 배경도 나다르크란 말이 나왔던 배경도 당시 그 조국 장관님 인사청문회 할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죽창가를 띄웠으니까. 네, 근데 당시 조국 장관 페이스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나경원이 반대하니까 나경원을 띄워준 거죠. 예. 나다르크라고. 그러니까 반일 정치인이란 말은 어떤 맥락도 없어요. 야야야 일본 가면은 나를 반일 정치인이라고 그래. 내가 어떻게 나베야. 그것 보고 내피셜을 한 거죠. 내피셜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저는 뭐 네. 본인이 자신이 반일 정치인이다 평가받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저는- 있지 왜 없어. 아니 그냥 본인이 야, 잠깐만 그렇게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다고 봐주니? 제 취향이 아닙니다. 무슨 미모와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게 본인의 별명 나베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나의 성과 일본 나베 정총리 성의 한 글자씩 섞은 악의적 조어라고 평가하면서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이 큰 개구리였다라고 또 비아냥을 거려요. 거기다가 조국은 당시 운동권으로 분류된 인물도 아니었고 지명도에선 원희룡에 비할 바가 못 됐다라고. 그러니까 쭉정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이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운동권이었나? 본인 운동권 아니 본인도 아니잖아 사실. 원래 그러면 본인도 원희룡의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본인도 원희룡에 비할 바 아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조국 장관 하다만 모를까요? 조국 장관 산후병 사건 연루되어서 처벌받는 거 몰라요? 그렇죠. 관심이 없잖아요. 아, 공부만 몰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경원 씨는 공부만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믿어야지 뭐. 진짜 드디어 나경원이 나중에 좀만 더 시간 지나면 나는 나경원이 아닙니다 이칠 것 같아요. 나는 나경원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까
나는 친일 정치인이 아니에요라고 하면 그냥 진짜로 선의를 믿고 친일이 아닙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데 일본에 가면 나를 반일 정치인이라고 한다. 이걸 어떻게 공감을 합니까? 아니, 차라리 누구처럼 내가 친일 정치인이다 칩시다 그러든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원류 중에는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일본을 정말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명박 이후에 그쪽 정당의 뉴라이트 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아시겠지만 일본이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 일본으로 유학한 사람들은 상당 부분 포섭해서 친일 정치인, 유명인, 지식인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나경원의 말을 100번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경원 자체가 문재인 정부 등을 비판하기 위해서 일본 편을 들었던 것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경원 스스로가 나는 일본에 가면 반일 정치인이라고 불리운다고 말하는 걸 어떻게 공감을 합니까? 그런 기사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라고 쓰지 말고 반박을 하는 게 기자지. 출입처가 나경원 페이스북이 말이 되냐고 이게. 이 내용은 근데 나경원이 회고록을 냅니다. 나경원의 증언이라고. 아직 안 나왔는데 제목이 일단 잘못됐다. 나경원의 망언이다. 그리고 고선 얘기가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안 바뀌잖아. 볼메임즈로 해놔가지고. 그랬으면 좋을 뻔했다. 그 새로운 거 하나는 알았습니다. 나경원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다. 아, 누나 그렇네. 천재신데요. 야, 이게 이런 내용을 나오는 게 뭐냐면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계속 나경원이 날 좀 보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한간에는 뭐 서울 시티에 뭐 장을 하고 싶은 야망과 욕망이 있어서 그것 이렇게 때문에 이래요 지금. 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것 이혜훈이 때문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또 이혜훈이 나온다고 또 거의 깜놀하고 있어서 나경원은 이혜훈 겁나 싫어해요. 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혜훈이 미모가 없다고. 나경원이 엄청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윤선인데 네. 여러분들 자세히 돌아가 보시면은 나경원의 라이벌로 불리우는 그 레벨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나경원만 장관을 못 해보고요. 그러니까 워낙 기회주의자였었고 기억들 아시겠지만 반기문이 그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막 대선 주자로 막 뜰 때 잠깐만 그 아까 내가 준 종이 한번 줘봐요. 내가 그 이야기를 못했네. 참 이야기하면은 2007년 1월 1일 날 반기문이 국제연합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임기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반기문이 들어오니까 나경원이 인천공항까지 몰려가가지고 마중 나가죠. 왜냐하면 나경원이 당시에 외통위원장이었거든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나경원이 온갖 기회주의적으로 뜨다가 친박이 완전 몰락한 탄핵 이후에 국민의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서는 친박이 원내대표로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기회주의자 나경원을 친박이 지지해서 원내대표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야기 나온 김에 2007년 아까 그 김치의 날 시작된 그거 이거 꼭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 한번 읽어줘봐요. 맥락이 없긴 하지만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2007년 1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및 금융위기 철저 관리 등을 언급하였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반기문이 국제연합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하였다. 1월 9일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2월 6일 오전 9시 30분 김한길, 강봉균 등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당을 탈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원내 2당으로 전락했다. 2월 14일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의장에 정세균을 선출하다. 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하다.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다. 7월 25일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였다. 10월 2일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다.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이 당선되다. 그런 게 2007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주제랑 상관이 없는데 문득 역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노 대통령이 2007년 1월 1일 날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바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다 내가 깜빡해버렸네. 자 다시 나경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뭐랄까요 서울시장을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자체가 또 진중권만큼이나 페이스북 출입처 기자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은 나경원이 현직에 있을 때는 빠루만 들면 되거든. 근데 지금 현직이 아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들락거리는 그 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취재를 하지 않고 나경원이 뭐 자녀가 어떤 식으로 특혜를 받았는지 보도하는 기자가 많은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나경원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주장하는 최소한 기자 새끼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경원 당신이 일본에서 반일 정치인으로 불리는지 근거를 대라 이런 보도는 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MBC 스트레이트가 그 나경원의 엄마 찬스 보도했던 바로 그게 나경원이 반론 보도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당했어요. 그때 MBC의 그 기각 당했다는 보도를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만요. 나경원 씨는 4페이지짜리 장문의 반론 보도문을 시를 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반론 보도 요구문의 제목이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야되는 거야.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이 기각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황당하게 접근하는 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정정 보도와 달리 반론 보도는 인용이 잘 되거든요. 정정 보도는 말 그대로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가 잘못됐으니까 정정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반면에 반론 보도는 이런 견해도 있는데 아니다 그렇지 맞아요. 않다 상대방의 견해가 이렇다 이거를 어세스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반론 보도는 웬만하면 인용이 돼요. 그리고 반론 보도는 보통 이렇게 언론사에 청구하면 이렇게 소송 가지 않고도 대부분 이렇게 반론 보도는 실어주거든요. 그것도 특히 나경원 같은 이렇게 큰 정치인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이 반론 보도하면 대부분 그냥 적어주는데 이거를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름없이 다름이 밝혀져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반론 보도에 탈을 쓴 정정 보도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우리 이제 그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한없이 자애롭고 따뜻한 법원도 받아들여주기 힘들죠. 반론 보도문 나경원이 요구했던 반론 보도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아져 있고요. 보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반론은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 대체 이거 준비 어떻게 하는 거니? 변호사 맞니?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셨으면 제가 되게 저렴하게 잘 써드렸을 텐데 로펌의 고문이신데 좀 변호사들이 삐리한 것 같아요. 진짜. 로펌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죠. 로펌의 고문을 당하고 있어. 로펌에 고문을 당하고 계시는 나경원 씨. 어제 MBC가 보도를 할 때 좀 빡쳐 있는 용어가 하나 보였어요. 뭐냐면은 나경원 씨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정상적인 거야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과하게 최근에 이명박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함으로써 JTBC 등이 보도를 할 때는 이명박 씨라고 보도하죠. 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경원 전 의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말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씨라고 하는 게 맞고요.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도 박근혜 씨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박근혜라고 하면 좀 뭐랄까 내가 사찰당할까 봐. 아니 씨가 원래 공익적인 법문에서요 존칭이에요. 존칭이죠. 예, 왜 예. 우리나라는 존칭을 하도 많이 써서 이게 비속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칭입니다. 이제 씨. 김용민이 이제 박근혜한테 박근혜 씨라고 했다가 그게 한참 난리가 났었죠. 왜 나한테는 난리가 안 났지? 나 진짜야 4년 내내 박근혜 씨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박근혜 씨 밥새끼 잘 드시고 계셔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나경원을 일본에서 부를 때는 똑같은 걸로 나배상 이렇게 부르죠. 나배상. 네. 나배상. 그것도 높임말이잖아요. 왠지 잘 맞지? 어울리는 것 같다. 그쪽에서도 아베한테 아베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배상 이렇게 부르겠죠. 아 이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등골이 살라가지. 그렇게 부르겠죠. 나도 추측이니까. 나다르크라고 부르죠. 나다르크. 나다르크. 그 여기에 어쨌건 모두 기각 당했고요. 그 무슨 고성국 TV인가 나가가지고 학장이 부르시더랍니다. 우리 아이를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네 것을 다시 봤는데 예일대 학장 말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더군요. 그러니까 고성국 TV 무슨 공개 방송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지고 예일 대학장이 현조를 불러가지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경원이 이것은 뭐 예일대 당시 마빈천 교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쉴드를 통해서 거짓말했던 게 다 기각당한 되게 우스운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게 다 엄마의 마음이죠. 나경원 엄마의 마음으로 다. 그리고 거죠. 그 더 팩트라고 하는 매체가 하나 있어요. 이 매체가 아마 내가 알고 있게 스포츠 서울이 만들었다가 지금은 독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을 걸어요. 국정 논란 나경원 아들 LSAT 만점 받고 12월 21일 군입대. 그러면서 나경원 아들 이중 국정부 원정 출산 이런 거를 쉴드를 딱 쳐주더라고. 이게 단독이니? 더 팩트가 내가 출범했을 때 지금 그 더 팩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 스폰해주는 회사들이 삼성 막 SK 그래요. 우와. 근데 전날도 여기에 삼성이. 나경원 아들이 LSAT 만점을 받고 12월 21일 날 군 입대한 것이 사실 이중 국적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중 국적인 사람이 자기가 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중 국적이었다고 치더라도 내가 한국 군대를 가겠다 하면 그것은 예전에 현조가 몇 년 동안 이중 국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이게 마치 김현조가 이중 국적이 아니었다는 뉘앙스로 그걸 단독으로 걸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안물안궁 기사인데 정말로 이렇게 LSAT을 만점을 맞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기사적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로스쿨 입학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LSAT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LSAT 만점 맞으면 공부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LSAT을 맞을 만큼 공부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인턴 때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혹은 그 국가기관 이에 해당되는 서울대학교의 실험실을 어떤 경위로 빌렸었는지 삼성의 첨단 장비를 어떤 경우에서 빌렸었는지 이게 궁금한 거지. 우리가 궁금한 거는 LSAT을 만점 맞을 만큼 공부를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군입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중 국적이 있는지 한국인인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여권 까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참. 궁금한 건데 전혀 내용 맥락과 다른 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경광부에 하면서 주장을 하며 오히려 팩트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 기사를 보면 더 의심해요. 예, 그치. 12월 21일 날 군입대한다고 하니까 시오레님께서 자위대 입대 이렇게 저분 고소 당하시겠는데? 아 진짜. 아니 그게 난 이상한 게 이 아들이 이과잖아요. 서울대학 그 의대 연구실을 썼었고 한 거고 아마 LD대학 그쪽 계 화학이나 그쪽 계열인데 뜬금없이 로스쿨은 또 뭐예요? 네. 아니 의대 다니던 사람이 로스쿨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머니 아버지를 국제 변호사 한 것도 웃긴 거고 그걸 알았어. 요즘에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단독이 되는 거는 이런 거는 음. 나경원과 나름대로 친분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뭘 단독이야 이런 게. 그렇죠. 엘리셋 만점 맞고 군대 입대한다는 게 그냥 띄우는 기사잖아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구나. 엄마 찬스가 없었어도 예일대 갈놈이었네. 이런 느낌이 좀 분명히 드는 것이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경원 씨 정말 열일하시네요. 서울시장 겁나 되고 싶은가 봐. 누나 왜 그래? 네. 자 그리고 오늘 김성태가 2심에서 뒤집혔죠. 집행유예 받았다고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 무죄였던 것이 뒤집혔어요. 와. 이제 새날은 이제 저쪽 당 원내대표 흑역사가 있어요. 고소당했던 사람들이 다 원내대표였던 사람들이에요. 막 유승민, 정우택, 김성태 현재 진행형이고요. 오늘 방송으로 나경원 씨는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원내대표 흑역사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고소당하지 않을까. 어쨌건 김성태는 딸 부정채용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와서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는데 딸 채용한 건 뇌물이 맞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요즘에 뭐 그 라디오나 이런 데도 출연을 하잖아요. 굳이 꼭 출연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분 직업이 그거 하나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나경원은 있잖아요. 금수저니까 변호사를 하건 자기 학원으로 돌아가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돈도 많고 이 양반은 노조 출신이잖아요. 노조. 그러면 전직 국회의원 갔다가 어떻습니까? 어떻어요? 방송 출연 패널이나 출연시키면서 출연료나 줘야지. 나만 또 못한 상황 됐지 지금. 나는 출연료 주는 입장인데. 한번 나오면 출연료 좀 주세요. 나오시라고 좀 하시죠. 저기 한번 나오시면 김성태 뭐 의원님. 저희가 괜찮게 챙겨 드릴게요. 삼행시에 지어 오셔야 됩니다. 아니 나 김성태가 되게 열받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 당시에 그 피감 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했다는 것이 캐나다에서 제보가 와서 여러 번의 크로스 체크 끝에 방송을 냈어. 근데 그 당시에 일반 네티즌들은 싹 고소 취소하고 왜 반성문을 썼거든. 우리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해 달라고까지 영등포소에 이야기했던 작자가 바로 이자예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영등포소에 경찰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태가 벌어지는 바로 이자인데 이 사람 무죄 받았을 때 황당하잖아.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거기까지 마실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라고. 아 이거 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그 KT에 채용하는 비리 등에 있어가지고 딸이 분명히 채용한 것은 뇌물이 맞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건 뇌물성이었단 말이에요. 김성태는 잘 보이려고 당시 이석재 KT 회장을 국정감사에 출석 못하게 하는 그 딜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김성태 씨는 진짜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게 만든 백가구 단식하신 바로 그런 분이신데 아 진짜 분노스럽네요. 이제 이 사람들 정말. 에이.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